다우지수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하락 마감을 한 지난 주말 장세를 바로 뒤집어 엎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에는 경제지표의 호조 그리고 경기 부양책들이 강력하게 투자 심리를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은 크지 않은 상태 속에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던 배경, 전체적인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곧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상한가를 갈 것이다. 지금은 너무 거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각자의 입장들이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이 각자의 입장들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상한가인지 또는 거품이라고 하는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제 6월이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과연 2분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될 수 있었는지, 또 이러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또 3분기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군요. 6월의 마지막, 네, 영업일.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6월의 마지막, 그냥 어느 한 날이죠. 뭐, 이제 달력 하나 넘어가는 뭐 그런 거. 네. 뭐 예전에는 의미를 좀 많이 두긴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네, 달력 넘어가는 것도 무섭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2분기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이제 반년, 이제 반기가 또 마무리된다. 또, 한 달이 마무리된다.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결과물을 좀 내놔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감염병, 질병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 했었던 그런 시기가 이제 끝나간다는 어떤 의미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뭐라 그럴까요? 좀 해소시킬 수 있다라면, 또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종식된다라는 어떤 느낌들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제 7월달 들어서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에 들어가게 되고 휴가철 들어가게 되고, 이제 좀 힘들었던 시기들이 이제 좀 지나가면서 썸머랠리 같은 경우도 좀 나와주고 그러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다행히도 이제 미국 증시, 뉴욕 증시가 이제 급 반등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뭐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추가적인 경제 조치에 대해서 다시 재완화를 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느낌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만 본다라면 뭐 이제 재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을 이제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는 데다가 뭐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세부적인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장 초반에는 뭐 약간 좀 애매했죠. 뭐 상승하긴 했는데 이제 좀 출렁거리는 모습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까지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모습인데, 장 막판까지 이제 꾸준하게 그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기대감을 좀 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지표의 호조, 이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지표들이 있었냐면요. 일단은 그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뭐 그런 뭐랄까요, 주요한 경제지표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냥 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냥 괜찮은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나타나는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이 100% 다 좌우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에서 아주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경제 지표는 아니었고요. 그냥
뭐 긍정적이야 라는 정도, 그리고 굳이 따진다라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부분 또는 주가가 반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핑곗거리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5월달 펜딩 주택 판매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택 판매 지수가 일단은 전달보다 44.3% 급등했습니다. 이거는 네,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주택 판매 지수라는 부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 경기가 얼만큼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뭐 그런 부분들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딱히 뭐 우리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 기존 주택 판매 건수라든지 신규 주택 착공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상치가 15% 증가했는데 이거는 뭐 44% 증가했으니까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느낌을 많이 줬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기업 활동 지수, 네, 기업 활동 지수, 6월 기업 활동 지수도 마이너스 6.1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49.2였는데, 네, 이게 마이너스 6.1로 그냥 거의 다 회복한 거나 마찬가지죠. 뭐 아주 좋아졌다기보다는 그냥 완전히 죽어있던 것들이 회복이 되는 모습.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 경제 봉쇄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이것이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같이 풀려나가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의 5월 공업 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전월 동기 대비해서 6% 증가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것도 있어요. 경기 체감 지수도 67.5에서 75.7로 올랐다. 전체적으로 다들 이제 회복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또는 세계 각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전부 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느낌이라서 자, 이 정도면 살만해,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재확산이 되더라도 충분히 정부가 통제가 가능할 것이고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면 여기서 우리가 겁먹을 거 없어, 이제 거의 끝난 거야, 뭐 이런 식의 느낌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경제 봉쇄에 대한 그 재확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다시 재개를 경제 활동 재개를 막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우려감을 작용을 했었다는 건데 이것을 또 이렇게 뭐 경제 지표가 뒤집어 엎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보게 되면 경기 부양책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연준의 부양책. 연준의 경기 부양책은 이제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마켓이라는 이제 기업 신용기구를 통해서 회사채 매입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채 매입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연준이 기업으로부터 직접 회사채를 사들이는 방법인데 이게 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냐면 직접적으로 뭘 하냐면 돈을 투입해주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지표 같은 부분들도 분명히 좋은 효과를 가져왔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경제지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기 부양책을 볼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유효하게 타겟을 작용하지 않았을까. 기업들에게 일단 돈이 없잖아요, 기업들이. 근데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니까 이게 가장 크게 이번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또 그 독일 같은 경우도 또 프랑스 대통령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이전 그 회복 기금 조성에 합의해야 된다. 뭐 이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기대감을 가졌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앞서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들, 이제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 나쁘지 않은 데다가 또 이제 그 연준의 그 파월 의장과 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제 그 청문회 비슷한 걸 열잖아요. 그래서 그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경기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은
기대감은 이제 중후반으로 타고 가면서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반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로는 또 이제 주가가 바로 뛰어 올라갈 수도 있는 모습이겠죠. 어제 마감 시황에서는 제가 이 수급 동향을 보면서 이상하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일단은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 주체가 밀어버리는 장이라면 주가 자체가 변동성을 좀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라고 하냐면 개인들이 작두를 타고서 그냥 막 그 구슬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맞히다 이거지. 근데 어제 개인들 수급 동향은 어떻게 방향이 나타났냐면 레버리지 쪽, 시장 상승 쪽에 베팅했단 말이죠. 시장 상승 쪽에 베팅하는 것도 사실은 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바로 이렇게 튀어 올라가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할 것이다. 올라가더라도 내려갔다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조금 더 유리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호재가 빵 하고 터져버리게 된다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튀어 올라가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그 투자 전략이 어쩌면 이렇게 날카롭게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질까. 이 수급 주체들이 계속 엿먹이는 거거든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난리가 아닌데 엿을 먹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진짜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스마트한 그런 투자들이 너무나 멋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아직은 이제 조정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못하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본다기보다도 종목에 대한 방향성만 계속 끄집어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 있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SK바이오팜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장 전부터 갑론을박이다. 네, 갑론을박. 그러니까 상한가를 갈 것이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버블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이게 뭐 공모 청약할 때부터 아주 뭐 난리가 아니었죠. 역대급 경쟁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난리인지. 난리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왜 이렇게까지 막 그냥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뭐 잡으면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뭐 이거는 무조건 가는 것이다, 뭐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라든지, 무조건 물량만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 한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너무 아쉬움들을 많이 토로하게끔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모여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SK바이오팜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다 몰라요. 그죠? 상장 첫날 뭐 공모가가 일단 떠서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대충 나올 수 있죠. 왜? 이 청약 경쟁이 워낙 셌기 때문에 못 잡은 사람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뭐 상승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확한 어떤 기업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수치겠느냐라는 부분도 우리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 상장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을 팔고자 하는 어떤 세력들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너무 고점에서 잡게 된다면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역대급 거품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기술을 인정받아서 거뜬하다, 이거 끄떡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묻지마 투자, 여기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말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어느 전망이 더 유리하겠느냐 한번 보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 역시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작할 것이다. 일단 공모가보다도 이제 높게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강한 청약 경쟁률, 그리고 코스피 200에도 편입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더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더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너무 이렇게 다 알려져 버린 거, 너무 이제 뭐 다 무조건 다 좋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버블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과연 실체가 있는 거냐, 이 바이오 종목에 나타나는 거죠. 과연 실체가 있는 거냐, 역대급 거품 아니냐.
잘못 들어갔다는 물릴 거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는 반면 여기다가는 이제 그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기술이 이미 인정받았는데 뭔 소리냐? 네,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보통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그 임상만 진행하는 상태 또는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전망들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SK 바이오팜은 이제 기술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공모 시점, 그 다음에 상장 첫날 이렇게 막 급하게 떠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분위기 타버리면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뭔가 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요. 이제는 뭐 이제 청약에서도 밀려난 상태이고 공모 가격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상태라면 저는 네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미 시끄럽게 떠들어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이제 용기 있는 분들은 이제 상한가가 가든 뭐 아니면 뭐가 가든지 간에 첫날이라도 강하게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초반이라서 변동성도 좀 클 테고요. 네, 보통은 그런 매매들로서 이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너무 뜨거운 열기 속에 뛰어드는 것은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청약 같은 경우도 못 잡으셨고 그렇다면 너무 올라가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달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항상 끝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너무나 많은 기대감이 모였다라면 여기서는 반드시 반대의 포지션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가오는 어닝 시즌 기업 실적의 전망 해가지고 나왔는데 기업 실적의 전망은 뭐 나쁘진 않겠죠. 1분기보다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매출액이 417조 그래서 전분기 대비 무려 7.1%나 내려갔을 것이다. 왜 더 나쁘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3월달이 가장 큰 충격의 시기였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나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통해서 선방하는 모습이었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언택트 관련 종목군들도 실적 호조세를 보였지만 2분기가 일단은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부분들이 약간은 투자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지금 어쨌든 2분기가 바닥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1분기보다도 2분기가 더 나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분기 실적이 아주 나쁘게 나온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쁘게 나온 게 나쁜 게 아니다. 네. 아무튼 뭐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3분기가 되면 더 좋아진다. 이제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예상치가요. 무려 39조 353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분기보다도 약 50% 늘어날 것이다. 지금 뉴스가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2분기 어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2분기 어닝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전부 다 재차 3분기 어닝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시장 자체가 2분기에는 기댈 것이 없다. 뭐 기대를 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른 의미면요.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건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닥. 네. 기대할 게 한 점도 없으면은 그건 바닥이잖아요. 그럴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이 되고요. 바닥이 형성되면 그 시점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건 모든 사람들이 또는 모든 시장이 모든 분석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4월에서 6월 즉 2분기에는 수출이 안 좋았지만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5월달, 6월달에는 이제 경제적인 폐쇄가 일어났지만 다시 재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3분기에는 2분기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2분기 실적 안 좋더라도 실망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이 좀 돌고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하다 보면 당연히 기업의 주가도 좋아지게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이번 분기를 바닥으로 잘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챙기실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닝 시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닝 시즌은 실적이거든요. 아무리 실적이 나쁘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어도요, 좋게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면 그 종목군들은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에서 가장 큰 호재는 실적이 좋다는 것이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가볍네요. 네.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급등했다. 네. 이 경제지표가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줄 만한 경제지표는 아니었지만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향후에 더 이어질 그런 경제지표와 또는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뭔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고 나면 이제 상한가를 갈 것이냐 아니면 거품에 의한 부분으로 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심각한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너무 기대감이 크거나 너무 갑자기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이제 뭐 아직 상장도 안 한 주식을 가지고 싸워봤자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는 말자, 무리하지는 말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돈 벌 수 있는 종목들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이런 것들 또 뭐 그렇게 변동성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좋은 주식들 물색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자,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업들 실적 전망을 봤더니 2분기에는 별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물론 그 중에서도 반도체나 언택트 관련한 종목군들은 오르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별로다. 하지만 2분기를 보지 말고 3분기를 봐라. 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서 2분기 주식들을 많이 기업들이 선정하고 이야기하는데 뉴스가 전부 다 3분기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추천되는 주식들은 최면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대개 감정적인 호소력을 갖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열기의 도취에 사실 얻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SK바이오팜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그 반대되는 개념의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